전북 지역은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역에 따라 한때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전주 기상청 관계자는 온열 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제 씨가 한 비닐하우스에서 동물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순창군이 농민 기본소득을 200만 원까지 높이는 안을 추진키로 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목표액인 200만 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전북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사망자 비율이 매년 30%에 달했는데요.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은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역에 따라 한때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6일 전북 지역 낮 기온은 대부분 31도에서 34도로 기록됐습니다. 불안정한 대기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았습니다. 전주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면서 온열 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제 한 비닐하우스에서 동물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김제 씨가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요. 해당 농장에서는 실제로 개와 염소 사체 그리고 도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정명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비좁은 뜬장에 개들이 산채로 갇혔습니다. 겁에 질린 듯 사람의 손길을 경계합니다. 이리 와봐. 아가 이리 와봐. 괜찮아. 한쪽 귀가 없거나 얼마 전 출산한 것으로 보이는 개도 있습니다. 이 녀석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뜬장 주변과 내부는 오물투성이에 누렇게 보이는 식수조차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텅 빈 사료통은 채워주기 바쁘게 허겁지겁 먹어치웁니다. 어떡해. 천천히 먹어. 뜬장 근처에 검은 차광막을 씌운 비닐하우스 한 동이 눈에 띕니다. 그 안을 담당 공무원과 동물보호단체가 들이닥칩니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건 도살할 때 쓰는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와 도구들. 털 그을 때 바깥쪽에 보이지 말라고 가벽을 쳐놨어요, 여기. 사냥 도구부터 여러 종류의 칼, 심지어 개와 염소를 작업한다는 명함까지 도살 흔적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작업대를 만들어서 봉투에 담아서 땡동고 안에서는 배가 갈라진 염소 사체와 개고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피 색깔이 선명하잖아요. 그럼 최근에 금방 잡은 거예요. 취재진이 실제 현장을 찾아 살펴봤습니다. 농장 바닥에는 파리떼가 꼬인 귀 모양의 사체 일부, 잘려나간 개 발도 나뒹굴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동물의 사체로 추정되는 흔적이 남아있는 가운데 이렇게 동물의 털을 뽑는 기계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도살이 이루어졌다면 오염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사육 공간은 동물 몸 길이의 2배 이상이 돼야 하고 높이도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데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현장을 직접 적발해야 하다 보니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 개식용은 순차적으로 막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적 합의를 하면서 하겠다 이러는데 국민의 80%가 개식용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먹는 사람은 극소수란 말이에요. 하지만 해당 농장주는 불법 도살을 저지르지 않았고
냉동고 사체의 경우 다른 도축장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냉장 후에 제국이 내가 먹으려고 딴 데서 잡아다 놨다 그랬어요. 딴 데 작업장이 그 근방에 많아요. 우리 있는 데가 작업장이. 엄청 많아요. 김재 씨는 일단 개들을 보호소로 보내는 한편 동물 등록 여부와 불법 건축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순창군이 농민 기본소득을 200만 원까지 높이는 안을 추진하기로 해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6일 농민 기본소득을 현재 6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농업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순창군은 지난 2020년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월지급액 도비 2만 원, 군비 3만 원 등 총 5만 원으로 책정해 연 60만 원을 관내 6,100여 농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은 올해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뒤 20만 원을 더해 8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도 본 예산에는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목표액인 200만 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전북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사망자 비율이 매년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도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지난 2019년 18.3%, 2020년 17.8%, 2021년 22.6%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일부터 우회전 후 만나는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길을 건넌 후에 가야 합니다. 이 같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제9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의장의 임정호 의원 그리고 부의장의 이경신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고창군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열고 제9대 전반기 의장단과 3명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했습니다. 군의회는 이날 3선의 임정호 의장과 3선의 이경신 부의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조규철 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차남준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조민규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임실군의회는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이성재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부의장에는 정의륜 의원, 운영행정위원장의 김정흠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의 김종규 의원을 각각 선출해 의장단 구성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인 이성재 의장은 제9대 의회가 희망과 소통으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출범한 제9대 김제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김제시의회는 6일 제259회 임시회를 열고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운영위원장에는 주상현, 경제행정위원장에는 양우은혁, 안전개발위원장의 최승선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6일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19,371명, 2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15주 만에 하루 평균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르면 다음 달 중순이면 확진자가 최대 2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7월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인데다가 대량 확진으로 이 획득한 면역력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학생들은 방학에 들어가고 직장인들도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스포츠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한 체험형 장애인 스포츠 버스 사업이 전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6일 고창군 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 스포츠 버스를 설치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버스는 장애 유형과 기능별로 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마련돼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현장에서 맞춤형 운동법을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해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7월 말까지 전북 지역에서 장애인 스포츠버스를 설치하고 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체육 시설이 없는 시군의 장애인 버스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본인의 체력과 장애인 체육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농촌 재능 나눔 대학생 캠프가 남원 지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학생 봉사단은 오는 8일까지 3박 4일 동안 남원시 인월면 농촌마을에서 의료 활동을 비롯해 농촌 일손 돕기 등 전공과 특기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번 봉사단은 전국 25개 대학 30개 동아리 학생들이 참여해 마을 벽화 그리기를 비롯해 치과 진료와 장수 사진 촬영 등의 봉사 활동을 벌입니다. 이 노후된 벽들을 좀 저희가 예쁘게 그림으로 채워 넣어서 좀 오고 가는 사람들이 힐링도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살아가다 보면은 소외된 이웃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분들에게 소소하지만 저희의 재능을 나눔으로써 좀 더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벽화 봉사를 오게 됐습니다. 순창경찰서는 신청사를 준공하고 수사인권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순창경찰서는 최근 1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했습니다. 경찰은 신청사 민원동에 수사인권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했으며 지하에는 사격장이 들어섰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